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전술적으로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 크뷰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포항 스틸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들을 돌아보게 되면 이제 U자 빌드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포항의 플레이를 잠깐 살펴보긴 했었는데, 뭔가 시즌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다기보다는 그 경기 한 경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은 포항의 2023 시즌을 리뷰하는 느낌으로 조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경기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경기마다 아무래도 나왔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경기별로 나왔던 포항의 공격 과정에서의 특성 혹은 이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보실 영상의 경우에는 포항이 최전방 공격수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제카 선수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제카 선수의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기점 역할을 이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공을 받았을 때 공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반라인 혹은 한 라인 밑에 있는 선수가 앞을 보고 있을 때 그 선수에게 공을 내줘서 기점 플레이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영상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울산과의 경기고, 제카 선수가 등을 지고 공을 받은 뒤에 이제 한 라인 밑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내줘서 포항이 전체적인 진영을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영을 끌어올렸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패스가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인데, 울산의 4백 라인에 대해서 포항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페널티 박스 폭 안에는 이제 4명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 측면에도 이제 추가로 선수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약간은 마지막 패스가 엇나가면서 그 수적 우위를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는 이제 광주를 상대로 했던 경기인데요. 스로인 상황에서 제카 선수가 마찬가지로 등을 지고 공을 받았고, 제카의 이 플레이를 통해서 광주의 센터백 한 명이 끌려 나온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3자 플레이를 가져가죠. 제3의 선수에게 공의 소유권을 내주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포항이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데, 광주의 백포 라인, 4백 라인에서 2명만이 결국에는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제카 선수가 다시 마무리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제카 선수의 3자 플레이를 보실 텐데요. 광주전에 이어서 전북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포항의 또 플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포항이 지속적으로 후방에서 공을 순환을 시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 전북을 물러나게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전북 같은 경우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가 벌어졌을 때 측면에서 한 번에 제카 선수를 향해서 공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카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공권 포함 신체적인 우위가 있다 보니 헤딩을 가져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한 번에 클리어하게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3자에게 이어져서 유효슈팅으로 이어지는 공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주제의 경우에는 어떤 주제냐면은 포항이 전체적으로 시즌을 돌아봤을 때 4-2-3-1 시스템으로 플레이하는 경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경기에서 이제 4-2-3-1에서 이 보통 우리가 뭐 더블 볼란치 혹은 이제 뭐 피보테라고 얘기하는 두 선수들이 빌드업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일시적으로 두 선수 중 한 명이 백스리 라인을 형성을 해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위치를 해서 상대 1선이 아닌 2선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와의 경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미드필더 2명 중 1명이 왼쪽 센터백처럼 빠져나와서 공을 가지고 있고, 광주의 오른쪽 윙을 자신에게 고정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항의 왼쪽 풀백의 경우에는 광주의 오른쪽 윙보다 높은 곳에서 공을 잡게 되고, 중앙 채널로 공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제카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위력적인 공격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미드필더가 일단은 상대 1선의 등 뒤로 이동을 합니다. 등 뒤로 이동을 했다가 또다시 한번 왼쪽 센터백처럼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광주의 오른쪽 윙을 끌어들이고 혹은 고정시키고 그 이후 상황에서 패스가 나가게 되거든요. 상대의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서 한 번에 곧바로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공격을 전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빠져나와서 왼쪽 센터백처럼 공을 받았고, 상대 오른쪽 윙의 등 뒤에서
왼쪽 풀백이 공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제카 선수에게 공이 연결된 이후에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공격이 전개되고 최종적으로는 크로스까지 올라가서 공격을 한 번 더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공을 후방으로 순환시켜 놓고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상대 1선의 등 뒤에 있다가 세 번째 센터백, 지금은 전 장면과는 다르게 왼쪽 센터백이 아니고 오른쪽 센터백으로 빠져나왔고 상대 윙을 또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한 번의 공격이 전개되지는 않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결국 나오는 상황 자체, 발생하는 상황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센터백으로 빠져나온 미드필더가 상대 윙을 고정시키고 그러면서 수비 라인을, 수비 진영 자체를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전방으로 공이 전개되었을 경우에는 세컨볼을 땄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완전히 광주의 백라인 자체가 2명 빼고는 완전히 다 붕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라인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진영 자체가 붕괴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미드필더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빠져나가서 플레이를 했고 그러면서 윙을 끌어들였고 이후에도 추가로 계속해서 선수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광주가 전체적인 진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피니싱은 되지 못했지만 거의 사실상 모범적인 교본에 가까운 공격이 전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리플레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요. 완전히 수비 진영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영상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주 활용했던 방식이지만 운동장을 가로로 2등분 했을 경우에 공이 있는 쪽, 즉 포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측면에 완전히 광주의 수비진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끌어들인 이후에 공격을 가져가는 것이 포항 공격의 디테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후방에서 공격을 전개시키고 지금도 이제 오베르단 선수죠. 오베르단 선수가 1선의 등 뒤에 있다가 세 번째 센터백처럼 나와서 공을 잡았고 그리고 또다시 한번 윙을 고정시킨 이후에 왼쪽 풀백에게 공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풀백이 공을 가졌을 때 완전히 상대 2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상대 윙이 미드필더에게 고정된 이후에 공을 받았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 크로스까지 성공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보시게 될 장면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울산과의 경기에서 비교적 조금 도드라졌던 장면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은 보통 이제 스킵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엔 짧은 패스라는 것은 가까운 패스 라인을 활용하는 것인데 가까운 패스 라인을 막기 위해서 상대가 압박을 거의 1대1에 가깝게 강하게 해왔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가까운 패스 라인을 건너뛰고 롱 패스를 활용해서 먼 패스 라인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롱 패스 자체를 하면 안 된다, 롱 패스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울산을 상대로 포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골키퍼가 공을 가졌을 경우에 가까운 패스라인 전부 다 압박을 당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방으로 공을 연결하게 되거든요. 컨트롤이 조금 아쉬우면서 한 번에 상대 백라인까지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이 패스, 스킵라인 패스를 통해서 울산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포항이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센터백에서 압박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골키퍼는 아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울산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압박을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는 결국에는 가까운 패스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먼 패스라인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때도 그냥 롱볼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도가 있는, 원하는 것이 있는 롱 패스를 시도함으로써 이제 울산의 백라인을 마주보고 결국에는 울산의 백라인을 마주한 상태로 공격을 전개시킬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디테일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을 이선 선수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2선의 측면, 즉 4-2-3-1에서 3의 왼쪽 측면에는 백성동 선수가 나왔고 그리고 3의 중앙에는 고영준 선수가 나왔거든요. 이 두 선수가 어떤 식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포항이
후방에서 공을 순환시키고 있고 전방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전북을 좌우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롱패스가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데 4-2-3-1에서 3회 중앙에 있던 고영준 선수가 풀백의 등 뒤에서 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풀백이 고영준 선수에게 고정이 되고 이때 그리고 또 거꾸로 백성동 선수가 다시 한 번 또 풀백의 등 뒤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측면에서 왼쪽 풀백과 왼쪽 윙이 모두 다 올라왔을 경우에 전북의 오른쪽 풀백이 왼쪽 윙인 백성동 선수에게 고정이 되었을 경우 재차 다시 한번 또 고영준 선수가 풀백의 등 뒤로 움직여서 피니싱까지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이 움직임을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죠. 풀백이 왼쪽 윙이었던 백성동 선수에게 고정이 되자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공간이 벌어졌고 그 사이 공간으로 고영준 선수가 이동을 해서 왼발로 피니싱까지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이 전환이 되었고 이때 잘 보셔야 될 부분은 백성동 선수의 위치입니다. 왼쪽 윙이지만 와이드하게 벌려있는 것이 아니고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서 전북의 오른쪽 풀백이 백성동 선수에게 끌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센터백과 풀백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는데 이때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이 고영준 선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 결국에는 여기서는 공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디테일 결국에는 상대 수비의 진영, 상대가 어떤 식으로 수비를 갖추느냐를 감안을 해서 디테일하게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유닛으로 2명 이상의 선수가 묶여서 활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뷰 영상에서 이제 계속해서 해오던 것처럼 해왔지만 한 경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즌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포항 스틸러스가 시즌 전체적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어떠한 공격 작업을 보여줬는지, 특히 상대가 어떤 팀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상황이 달랐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어떤 식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식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프로레벨에서의 축구라는 것은 이러한 디테일들이 승부를 가른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디테일에 의해서 득점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포항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디테일에서 그래도 다른 팀들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즌이 막바지까지 왔을 때도 상위권에 있고, 결국에는 또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고 다음 시즌 또 그 후가 기대되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